저희 진짜 중요한 얘기 할 게 있잖아요. 뭐? 저희 자축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 성공한. 맞다. 예. 아, 누가 누굴 리드해? 그러니까 그래서 리딩방이 그래서 도대체 뭐야? 아니 좀 설명을 야. 이제 저희 드리면 저희를 사칭하는 카톡 리딩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와 여기 뭐 애니메이션 좀 넣어줘. 투포를 터트려라. 빵빵빵빵. 야, 우리가 절대 그런 리딩방을 뭐 하지 않는 거라면 이제 당연히 유치해요, 들으신 유치해. 분들은 알겠지만 네. 뭔가 우리가 좀 유명해지고 있다는 그런 방증? 아니 근데 그 사람들 무슨 생각으로 우리 이름을 썼을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아 근데 그 그리고 사람들 이름을 잘 지었나 봐 우리가. 그러니까 로고도 약간 잘. 우리 약간 포텐셜 있게 봤나? 포텐셜 있게 본 것 같아. 우리 인정받은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가 쿠팡 얘기 들으면서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몰랐던 것처럼 내가 봤을 때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야. 아, 거기까지 가지 말자 우리. 그리고 6월 달에 한국 가는데 내가 봤을 때 공항에 한 30명 올 것 같아. 볼일 보러. 우리 보러.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로고를 그 전혀- 리딩방이 그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사기꾼들이잖아요. 가짜잖아요 다. 가짜지 뭐. 아빠 그 사람들만큼 사기를 정말 잘 치는 사기꾼들만큼 시장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네. 그거가 없어졌어? 아니면 아직도 있어? 그 아직도 방- 있어. 있어요? 그래? 아직도 그거 있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왜 아무것도 안 해주지? 저 그거 신고했거든요. 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주네. 나 근데 혹시라도 거기 가서 피해 입을까 봐 누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창립 이후에 완전 정반대의 결과가 한번 나와버리면은 좀 안 좋잖아. 안 되지, 진짜. 그렇지. 아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란 거를 스스로 증명했어. 아빠하고 한 칸 띄고 황소를 썼어. 우리는 그냥 아빠 황소잖아. 야, 아니 저는 약간 자존심 상했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몇 3개월에서 8개월 동안 180에서 300%의 수익률 이런 얘기 하거든. 근데 난 거기서 약간 자존심 상했어. 우리 13,000배 보고 주식하는 사람들이야. 무슨 근데 300%야. 그 리딩방 좀 들어와 보고 싶긴 하다. 나도 300. 뭐 우리 다음번에 떼거지로 들어가서 한번 리딩 받아보자. 그 영상을 찍어. 재밌겠다. 무슨 얘기 하는지 좀 들어보자. 그쵸, 재밌겠다. 근데 들어가 보고 싶어. 괜찮은데요? 한번 들어가서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나는 그 사람을 우리 유튜브 여기에다 초대를 해보고 싶어. 그거 얼굴 그런 가리고 데잖아. 나오세요. 막 돈 자랑하고 그런데 막 현금 막 5만 원짜리 막 다발로 막 사진 찍으면서 막 수익 인증 이런 거 하고서는 사람 진짜? 혹하게 해서 그래 나 그거 봤어. 그거 무슨 그거 살고 싶다 해서. 근데 진짜 너무 좀 안타까워. 그런 근데 웃기지 않아? 방송이 있다는 게 누가 너무 주식해서 돈 번 걸로 현금 인출해? 맞네. 우리 맨날 말하잖아. 그렇게 술 먹고 놀려고 돈 빼려고 하는 거면 주식하지 말라고. 미국 주식하지 말라고. 아무튼 피해 보시는 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리딩방 안 하고. 근데 저희가 그 얘기는 했어요. 말 나온 김에 단톡방을 열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아직 좀 자신이 없어요. 커뮤니티 활동을 저는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식에 있어서 다른 커뮤니티는 제가 뭐 하기도 하지만. 아니 근데 솔직히 지난번에 괴널님 나오셨을 때 너무 좋아서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나는 이렇게 셋이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네. 또 괴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또 합이 좋아서 네. 서로 약간 시너지를 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우리가 그 편향이 생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저희는 강하게 있죠. 사실 맞아요. 이미. 나는 이렇게 와가지고 누가 뒤통수를 빡 때려주는 그런 대화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욕심은 있지. 통수를 맞을 만한 대화가 했으면 좋겠다고? 뒤통수를 아니 때려주는 내가 거야. 그거 얘기했잖아. 저번에 녹화하면서 내가 그때 형이 차이나 중국 서큐트 브레이커 터졌을 때 너 이런 위기들 관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90% 모든 종목의 90% 다 팔고서 한 달 뒤에 다시 들어갔는데 다시 그러면 약속을 했지 내가 스스로. 그게 내 원칙이었어. 한 달 뒤에 다 올라가지고 저는 세금만 내고. 그러니까. 네, 뭐 얘기했듯이 전업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원칙을 다르게 세웠을 테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괴널님이 얘기한 것처럼 철학이 다른 거야.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철학을 찾은 거고. 예. 그러니까 뭐가 투기다, 뭐가 투자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 그죠. 그런데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어쨌든 호모는 본인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거잖아 그때. 그래서 아니, 막 근데- 당황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형도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도 이제 전업 투자 할 때 트레이딩도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서는 했다가 두드려 맞았다고. 음. 근데 제가 그 얘기 할 때 기억나거든요. 형이 그런 거 관련된 책을 보고 있었나 그래요. 형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런 책을 보면서 이런 거 뭐 알아봐? 이러니까는 막 이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알고서 안 하는 거랑 모르는 거랑 다르잖아. 근데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치. 네, 그래서 그거를 그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두드려 맞은 건 몰랐죠. 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되게. 다른 생각도 들어보고, 뭐, 저는 뭐 어느 정도 알기는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 형 주변에 워낙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치. 근데 그게 나는 그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안전망을 세우잖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된다. 이런 그릇을 거를 깨는 거. 그렇게 하면은 맞아. 그 자기가 이렇게 벽을 치잖아. 근데 그 예, 벽을 예. 깨트리고 자기가 더 발전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도 좋다고 생각해. 솔직히 나도 옛날에 나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고 좀 그런 껍질을 깨고 싶고 이래서 뭐 옵션도 해보고 예, 예. 좀 트레이딩 기법도 해보고 이제 해봤는데 나는 그게 깨지지가 않더라고. 나는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어서 오히려 약간 세금만 더 내고 뭐 수익률 뭐 그닥 그렇게 막 그냥 있는 거에 비해서 더 높지 않고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이제 꼭 그 뭐 옵션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 큰 그림을 보는 섹터에 있어서도 좀 벗어날 수 있죠. 아무래도 저만 해도 되게 치우쳐져 있고 저는 뭐 개발도상국 관련 주식은 아예 보지도 않았었는데 아왕하면서 사실 조금 생각을 넓힌 거거든요. 또. 그치. 그런 식으로도 뭐 투자 기법이나 투자 방법이 아니어도 내가 관심이 가는 것만 보게 되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한번 성공을 맛보면 그 좋은 경험을 다시 찾으려 그러잖아요. 계속 다른 그치. 거보다는. 계속 그걸 하고 예. 싶어 하는 그게 예, 있지. 저만 해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좀 고민할 기회는 되더라고요. 좋았어요, 저도. 그리고 괴놀용. 내가 되게 신기한 게 우리 그 마일모아 거기 튜브 게시판 네네. 거기 있잖아. 호모 네. 덕분에 거기에 가서. 근데 그 여기 오늘 아황 녹화 전에 거기서 그 코리안 바드님이랑 스파클링님이랑 네. 협업을 이제 한다는 거야. 네네네네. 그 코리안 바드님이 텍사스에 계시잖아. 근데 그렇죠. 그분이 예. DR 홀튼에 다니셨나 봐. 그래서 그 주제가 DR 홀튼을 얘기하신다고 그랬대 이번 주 토요일 날. 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내가 그 완머니에다가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냥 기고하는데 이번에 내가 방금 어저께 그저께 그때 딱 써가지고 내가 쓴 게 DR 홀튼이야. 오, 대박.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카톡창에다 썼었는데 네. 아니 근데 내가 방금 전에 그 호모가 얘기한 것처럼 나도 약간 테크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보니까 최근에 좀 그 다른 섹터나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 그 내가 또 일상에서 요즘 부동산을 내가 사다 보니까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내가 많이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새로 보이는 기업이 바로 이 DR 홀튼인 거야. 뭐 DR 홀튼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되게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DRT 정확히 어떤 회사예요? 잘 몰라요, 저는. DR 홀튼이 뭐냐면 부동산 건설업체. 그러니까 이제 요새 뭐 새집들 같은 거 막 짓잖아. 그게 일반 개인 집을 짓는 거예요? 브룩필드 거주용 이런 게 아니라. 거주용 부동산을 짓는 건설업체야. 네네네. 그 기업이 나는 눈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DR 홀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현재 요즘 돌아가는 부동산 트렌드랑 그 관련된 좀 내가 생각한 기업들 내가 이미 투자하고 있는 게 있어 부동산에서는. 근데 이제 예. 테크랑 관련된 부동산주라서 요즘에 좀 조정을 받고 있지. 근데 네. 아까 말한 DR 홀튼 같은 건설업체들은 요즘 괜찮아 그냥 계속 상관없이 조정이 없어. 진짜 되게 시클리컬한 사이클 타는 업종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클리컬한 건데,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기 투자를 뭐 생각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그런 거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 이런 그쵸. 예. 시클리컬한 거는 근데 중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뭐 요즘에 집을 많이 짓고 있나 보죠.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에 그래도 쓰긴 했는데 나도 직접 집을 샀잖아. 근데 지난번에 네. 우리 잠깐 얘기했었지만 집값이 막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잖아. 근데 그 이유가 매물이 없는데 공급이 네. 없는데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내가 피부로 일상에서 느끼고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진짜 2021년 딱 들어와서 이 수요 공급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어.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수요가 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없어. 음.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해서 막 봤는데 그 왜 우리 옛날에 파이코 얘기하면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큰 돈을 쓸 여력이 높아졌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게 코로나 때 오히려 저축률이 막 늘어나고 그리고 오히려 신용 점수는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금리가 내려가가지고 저금리 환경이니까 사람들이 막 대출 막 내가지고 부동산 같이 큰 돈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서 나는 이제 부동산이 그래서 작년부터 난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왜냐면 2020년만 하더라도 이 수요 공급이 막 크게 벌어지지 않았었어. 그 오히려 수요가 눌려 있었다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 팔고 뭐 사고 이런 게 좀 불편하니까 다 원래는 미국에서 집 살 때 오프라인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집도 보고 뭐 계약서도 쓰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그게 전부 다 죽어 있었다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래서 작년에 부동산 검색 시장은 정말 잘 되겠구나. 요즘 다 인터넷으로 다 보니까. 그래서 질로우랑 레드핀을 내가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실제로 작년에 좋았어. 근데 2021년 들어와서 이게 사람들이 실제로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야, 부동산. 검색에서 거래로 이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뭐 온라인에서 정말로 이 거래로 이어지는 거지. 근데 공급보다는 수요부터 얘기하자. 수요. 이게 미국이 보면은 이 금리가 내려갔을 때 부동산 수요가 높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이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뭘 것 같아, 미국이랑. 몰기지 30년 몰기지 원금 상환. 맞아. 네. 30년 몰기지잖아. 픽스드, 네. 고정금리. 이게 30년 동안 지금 금리가 낮을 때 픽스드를 딱 고정으로 해가지고 매달 월별로 나가는 상환금이랑 이자가 굉장히 낮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집을 너도 나도 살려고 하는 거야. 월별로 같은 돈을 내고도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럭셔리한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막 사회 초년생들 중에서 월세 살고 렌트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생긴 거야. 그리고 거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금리가 막 인상되네 마네 그러면서 뭐 10년물 뭐 3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잖아. 그래서 그것 따라서 몰기지 레이트도 올라가고 있어. 지금 바닥을 1월에 찍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제 몰기지 올라갈 일밖에 없는데 빨리 사겠다 이럴 거 아니야. 포모가 부동산까지 온 건가요? 부동산의 포모가 지금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갔어. 근데 이제 공급은 눌려 있는 게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 자녀들이 대학생이 돼서 뭐 집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아예 독립해가지고 가거나 이런 경우에 집을 줄여가지고 다운사이징해서 이제 뭐 그때는 공간이 그 정도로 필요도 없고 돈도 부담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차익을 내가지고 더 작은 집으로 가서 그걸로 생활비 쓰시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코로나가 지금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뭐 이 집을 팔아야 되나? 막 위험하잖아.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좀 걱정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 이자율이 낮으니까 리파이낸스를 하는 거야. 재융자를 받고 그러면은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월별로 자기가 더 여유금이 생기잖아. 그걸로 생활비를 쓰고 아니면은 뭐 힐락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집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마통을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만드는 거야. 왜냐면 이게 그 힐락 같은 경우는 원금 상환을 안 해도 되거든. 보통 한 10년 동안 안 해도 되고 이자만 내면 되거든. 근데 이자가 지금 엄청 낮잖아 지금.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사를 안 가. 그리고 이제 애들이 좀 컸어. 뭐 중학생, 고등학생 돼가지고 그런 집들이 이제 퍼스트 하우스가 있었고 첫 번째 집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집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도 굳이 뭐 집을 팔아야 되나 또 이런 거야. 왜냐면 요즘 같은 때 수요가 너무 세니까 집은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또 다른 집 사려면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야. 그렇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그 공급이 확 줄었어. 게다가 지금 요즘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원래는 이제 보면은 집을 살 때 그 existing home이라고 그러잖아. 기존 주택 그리고 new home이라고 해서 이제 신규 주택 그렇게 나누잖아. 그러니까 헌집이랑 새 집을 보는 거지. 근데 뭐 사람마다 다 그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헌집이 보통 더 인기가 많대. 집 위치 크기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어진 집들이 좀 더 좋은 위치가 좋은데 위치에 있잖아. 그 입지가 좋은 거지. 그리고 라 사이즈도 크잖아. 보통 토지가 옛날에 지은 것들은 더 이렇게 뒤뜰도 넓고 막 이러니까 또 미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집 고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그 큰 반감이 없어가지고 새집 하는 것도 없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또 새 집들은 요새 인구가 밀집된 곳에 보면은 랏이 좀 작고 그래서 뒤뜰이 없고 대신 안에 집이 크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야. 자재도 또 요즘에는 또 좋은 걸 잘 안 써요. 보면 약간 그 이제 보통 헌집을 더 선호하는 추세가 있는데 아까 말한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그거는 대부분 다 헌집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게 그래서 이 헌집 시장이 그 공급이랑 수요 차이가 커. 헌집은 집값이 더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값이 상승분이 작년 대비 1월 달에 18%가 올랐어. 헌집이. 근데 새 집은 한 5%, 6%밖에 안 올랐어. 왜냐면 이 헌집 같은 경우는 이 비딩이 들어가거든. 그죠. 그러니까 막 너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퍼를 막 내다 보면은 가격 경쟁이 붙어가지고 점점 올라가잖아. 근데 이제 새 집은 그런 게 좀 덜 하잖아. 가격 그쵸, 경쟁이라는 게 뭐 사실 없고 그 빌더가 이 정도 가격에 내놓습니다 하면
하면 이제 거기서 사는 경우가 이제 그렇죠. 많으니까. 옵션 넣고. 그리고 그렇지. 요즘에 컨스트럭션이 비싸가지고 새 집이 오히려 작은데 헌집들이랑 가격이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새 집을 안 살걸? 아니야.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 어.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헌집 같은 경우도 이게 리빌드를 하려면 그게 방금 말한 그 원자재가 요즘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럼버 프라이스랑 뭐 스틸 이런 게 막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헌집 같은 경우도 그거를 어차피 갈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슷하대. 근데 이제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싸이가 얘기한 것처럼 새 집들도 지금 집값을 점점 올리고 있어. 근데 그 헌집 시장에 비해서는 집값이 많이 안 올랐어. 이제 점점 올리기 시작하는 분위기야.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럼 헌집보다는 좀 새 집에 좀 가자 이런 분위기가 요즘에 있대. 또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이 럭셔리 빌더들 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지을 때도 좀 고가의 좀 좋은 자재를 써가지고 굉장히 럭셔리 건축물들이 있고. 근데 그런 거는 2020년에 괜찮았대. 왜냐면 2020년만 하더라도 뭐 좀 돈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보는데 오히려 상관이 없었던 거지. 근데 2021년이 되면서 지금 막 백신 맞고 그러면서 사람들 좀 심리가 좀 좋아졌잖아. 네. 그리고 실업률도 많이 내려갔잖아, 실제로. 팔로우, 뭐, 그런 해고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산층에서 부동산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럭셔리 빌더 시장이 좀 더 핫했다면 이번 2021년도부터는 이런 중저가용 신축 건물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질 거라는 지금 그 분석 결과가 뭐 모기지연합회 뭐 그리고 뭐 미 건설업체 협회 뭐 이런 데서 막 리포트를 내놓고 있어. 그러니까 밀레니얼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던 얘기를 저도 오늘 팟캐스트에서 들었어요. 맞아. 나도 네. 그 똑같은 얘기를 지금 기사랑 그 리포트에서 봤어. 네. 2021년도는 밀레니얼들 그리고 Z세대라고 하잖아. 그 친구들이 첫 집을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 2021년에 하우스 붐은 밀레니얼들과 Z세대가 이끌어갈 거란 말이 있더라고. 근데 그 이 엔트리 레벨 집들은 보면 중저가들이 많거든. 그래서 내가 DR 홀튼을 얘기하는 거야. DR 홀턴이 근데 이제 그런 집을 짓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뭐 KB 홈즈, 뭐 레널즈, 뭐 톨 브라더스. 근데 DR 홀튼은 어떤 마켓에 그 포커스 돼 있어요? 그러니까 DR 홀튼이 그러니까 전미에서 부동산을 제일 많이 파는 데고 시가총액을 1위를 해. 뭐 레너랑 뭐 1위랑 2위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이 DR 홀튼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집을 보면 안에 자재가 네. 되게 싸. 아. 근데 집은 좋아. 언뜻 보면 네. 디자인도 이쁘고 그냥 괜찮은데 그냥 자재가 굉장히 싼 걸 써. 그래서 이제 중저가 건설의 강자야. DR 홀튼이. 근데 이제 얘네가 또 무슨 전략을 쓰냐면 얘네는 땅을 우선시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입지를 먼저 봐. 그러니까 얘네 전략이 토지 우선 전략이야. 그러니까 어디에 뭐 좋은 학교가 새로 생긴다. 그러면 거기다가 땅을 엄청나게 사. 뭐 저쪽이 무슨 교통의 위치가 좋다 그러면 땅을 엄청나게 사.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집을 짓는데 비싼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쁘긴 한데 그리고 막 사이즈도 커. 근데 자재들이 다 싼 거야. 뭐 그렇다고 뭐 또 싸 보이지도 않아. 그냥 잘 포장을 해. 그러니까 가격이 괜찮아. 그런 집들을 해. 근데 이제 인기가 있지. 왜냐면은 입지가 좋으니까. 부동산은 결국 입지잖아. 학군, 교통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 네. 이제 그런 전략을 쓰는 회사야. 근데 이제 집- 재밌는 게 내가 왜 또 DR 홀튼을 얘기하냐면 또 트렌드가 아까 밀레니얼이랑 뭐 이런 연령별 트렌드가 있다면 지오그래피컬 트렌드가 또 있어. 이게 뭐냐면 지금 보면 레드핀에서 내놓은 자료를 봤더니 2020년이랑 2021년 초에 요즘에 사람들이 뭐 시애틀, 뉴욕, 뭐 실리콘밸리, LA 이런 식으로 비싼 데 있잖아. 부동산이 네. 코로나 이전에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겠네 하던 그런 동네에서 제일 많이 이주를 하는 데가 어디냐면 달라스, 휴스턴, 달라스로. 달라스, 휴스턴, 달라스. 네. 좀 많이 가자. 어스틴, 휴스턴 많이 온대요? 휴스턴 많이 오는데 그리고 어스틴, 네. 그리고 피닉스, 아스트 많이 가지. 그리고 아틀란타, 마이애미 이런 데를 가. 다 남부에 많이 있네요. 남쪽에. 근데 DR 홀튼이 다 거기에 있어. 음. 대부분. 그러니까 뭐 전미에 있지. 얘네가 30개 주에 뭐 29개 주인가? 개 시티에서 뭐 부동산 요원 건설을 하는데 그 매출이 나오는 비중이 텍사스랑 피닉스, 애리조나 이런 데가 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DR 홀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뭐 근데 꼭 DR 홀튼만 뭐 수혜를 보는 건 아닐 것 같아. 내 생각에. 레너나 뭐 KB 홈스나 이런 데가 다 같이 좋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뭐 말했지만 이런 시클리컬한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을지 모르겠어. 왜냐면 부동산 건설업은 뭐 여러 가지 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아까 부동산 건설업체에서 또 얘기한 게 몰기지 금리가 3.8에서 3.9% 정도 되면 이제 부동산 건설업체들도 마진이 이제 슬슬 안 나오기 시작하는 그게 온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이제 뭐 거기야말로 진짜 스몰니치 모노폴리가 어렵지 않나요? 없는 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먼 거지. 거리가 멀죠. 그렇죠. 그치. 근데 이제 단기적 모멘텀이 있다. 음. 뭐
그런 거를 이제 나는 봤고. 괴널 형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잘 보고 타이밍 맞으면. 근데 이제 이런 거를 ETF로 그냥 접근한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그런 스몰 니치 모노폴리가 아니기 때문에 독과점 네네. 형태 뭐 기업들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그쵸. 서로 그러려면- 엎치락뒤치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홈빌더랑 관련된 그런 ETF가 있는데 ITB 이런 게 있거든. ITB요? ITB는 인비테이션 투 빗 아닌가? 그치. 아 그래서 비딩하라 그래서 ITB를 잡았구나. 아, 집탈 그런가? 때. 그렇지 모르겠는데. 않을까요? 예, ITB가 인비테이션 투 빗이잖아요. 아, 그래? ITB는 중국에 있는 가라오케인데.